네, 이주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여성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강화된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서 50% 이상이 이제 여성 이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사실 이주 경향은 남성 중심으로 발전이 해왔고, 이론도 역시 남성이 중심이 되는 이주를 분석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남성 이주 중심의 이주는 가족 재결합 형태로 다시 발전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여성이 이주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이 되면 성별을 고려한 이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여성 이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남성 중심의 이주 요인과는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이주에서는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비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요. 젠더 전략으로 이주를 택하는 경우도 발견이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의 차별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이주하는 경향, 이런 젠더 전략이 여성 이주를 촉진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안전에 대한 고려, 이주를 할 때에 임금이나 이런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고려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리고 여성 이주 네트워크도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성 이주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 이주 문제는 일반적인 이주 문제와 달리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의 국제적인 이주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문제가 필터가 되고 있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이 이주를 할 때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주를 촉진하거나 할 때는 이주에 촉발을 하는 요인도 중요하고 유출입국의 이주 관련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출입국의 이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제도나 규범적인 틀이 사회적인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이주에 대한 사회적인 정당성 문제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가부장제적인 사회의 경우에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 혹은 남성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여성이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 그래서 수치로 여겨지게 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그런 의미에서는 막으려는, 방지하려는 정책이나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기본적인 제도의 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정책이 만들어질 때 여성 이주를 제한하거나 혹은 지원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호하기보다는 감추려는 성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현상으로서의 여성 이주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정당성은 특히 여성 이주와 관련해서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주 흐름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유출국과 유입국이 있고요. 유출국이 비경제적, 경제적 배출 요인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필요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들과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주 정책을 만들게 되고요. 그럼 이게 이제 유출국의 이주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입국도 경제, 비경제적인 흡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에 기초해서 이주 정책, 유입 정책을 펴게 되는 거고요. 물론 정책은 촉진 정책이 있고 억제하는 정책, 제한하는 정책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필요가 약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유출입국이 이주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정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정책은 이주의 경제, 비경제 요인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주가 만들어지면
유출국에서 유입국으로는 유입국에서 유출국으로는 송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경제적인 효과겠죠. 유출국과 유입국은 서로 문화 이전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요소도 주고받는 이제 그런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성 이주가 되게 되면 필요 플러스 사회적인 정당성의 필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출국이 경제, 비경제적인 배출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 이주에 대한 사회 정당성이 있으면 여성 이주를 촉진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주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입장이나 인식이 부정적이라면, 여성의 사회 참여나 국제 이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면 여성 이주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주 전체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여성 이주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펴게 될 거고요. 그럼 유출국에서는 여성 이주가 촉발되는 현상이 억제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유출국에서 여성 이주를 제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입국의 흡입 요인이 유입국 내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나 이런 데에 대한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이주에 대한 사회적인 정당성이 있으면 똑같이 촉진 정책을 펴겠지만, 사회적 정당성이 없게 되거나 부인되면 이주 억제 정책을 펴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건 다시 유출국의 이주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사회 정당성이 유출입국에 여성 이주와 관련한 정책이 촉진 정책으로 가느냐, 억제 정책으로 가느냐, 보호 정책으로 가느냐, 방기하느냐, 여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방기하거나 감추느냐, 이제 이런 정책들을 가르는 선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성 정책에 따라서 여성 이주 정책, 이주 유형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이주가 높은가, 혹은 전체적인 이주가 활성화되어 있나,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주가 활성화되어 있는 수준, 높고 낮고, 그 중에 여성 이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낮고, 이걸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주가 낮고 여성 이주 비율도 낮은 곳, 이러면 이제 폐쇄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는 여성 이주뿐만이 아니라 이주 전체를 폐쇄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정 국을 언급하는 게 온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국민이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를 통제까지는 아니어도 억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주도 낮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여성 이주의 비율도 낮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주는 낮은데 여성 이주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성 이주에 특화된 이주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트래피킹, 휴먼 트래피킹 같은 경우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은 모니터링을 좀 해서 보호가 필요한지, 혹시 휴먼 트래피킹이 개입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찾아보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주 전체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여성 이주 비율이 낮은 경우는 이주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여성 이주만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비율이 둘 다 높으면 개방형인 거죠. 이주를 그냥 촉진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이주 정책은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출국의 경우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주 자체도 활성화되어 있고 여성 이주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정부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적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사노동 종사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 여성은 전 세계의 가사노동을 담당한다고 할 정도로 국제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 다양한 다른 요인 때문에 필리핀 여성이 국제사회에 세계적인 이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큰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런 여성들이 활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법이 1974년에 만들어졌고요. 물론 필리핀도 많은 경험을 겪습니다. 여성의 보호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이전에 비극적인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입국 정책 중에서도 여성 특화적인 정책들이 몇 가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가사 이주 노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 홍콩이 1976년, 싱가포르이 1978년, 대만이 1992년에 이를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제외 한국인, 교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이고요. 오페어 제도 같은 경우에 특히 자녀 돌봄 노동과 관련한 것도 역시 여성 특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비록 이제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정말 그렇게 정당성의 문제가 여성의 이주에 영향을 주느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X축은 총 이주 대비, 총 인구 대비 이주자 비율입니다. 이게 높으면 이제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Y축은 여성 이주 비율입니다. 이주자 중에 여성 이주자의 비율. 한 2%, 3%부터 한 5%, 뭐 이런 사이들, 지금 30%에서 뭐 65%까지를 일단 축으로 잡아서 보았습니다. 여성 이주 비율도 총 인구 대비 이주자 비율도 높고, 여성 이주 비율도 높은 필리핀, 스리랑카 이런 쪽이 이제 개방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그러니까 2, 4분면에 보이는 전체적으로 여성 이주 비율이 높고 전체 이주 비율이 낮은 어떻게 보면 여성 특화형 모델인데 여기에 적합한 모델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그리고 3, 4분면에 전체적인 이주자 비율도 낮고 여성 이주 비율도 낮은 곳, 인도 같은 곳입니다. 폐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인도가 정말 폐쇄형 모델이냐? 비율로 보면 그런데 절대 이주자 비율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낮게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폐쇄형이다라고 보는 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율로 보면 어쨌든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4분면인데 4, 4분면이 여성 차별화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인구 대비 이주자 비율은 낮지 않은데 여성 이주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격하게 낮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의 국제 이주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차이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이주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주에 관심을 가질 때는 저렇게 이주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주의 경향, 현황, 이주에 관련된 법, 이주와 개발 문제, 이주와 보건 문제, 휴먼 트래피킹과 카운터 트래피킹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송금, 그다음에 통합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성 이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심 영역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여성 이주의 요인 그리고 과정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차이에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이주자의 송금인데 그게 국가 개발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 이주자의 송금이라면 가계소득의 담당자로서의 여성이 부상되는 것이고 이런 변화가 여성의 역할 변화가 가부장적인 질서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 정당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사회적인 파장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